이재명 대통령이 캐나다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오늘 출국합니다. 이 대통령은 출국을 하루 앞둔 어제 국가안보실 1, 2, 3차장 인선도 발표했는데 정상회의 전 외교와 안보 분야에 실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위주의 인선을 했다는 평가입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대이란 공습으로 이란 정권이 교체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정권이 가장 위험한 무기를 보유하도록 둘 수 없다며 핵탄도미사일 제거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2026년 사관생도 입시가 한창인 가운데 공군사관학교 78기 모집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학교 추천 전형에 추천 방식에 대한 변화를 예고한 공군사관학교의 입시 전형을 내일은 사관생도 시간을 통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국군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6일 KFN 뉴스 시작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첫 해외 방문으로 캐나다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1박 3일 일정으로 참석합니다. 오늘 오후 캐나다 캘거리에 도착하는 이 대통령은 가장 먼저 초청국 주요 정상들과 양자회담을 가집니다. 이튿날인 17일에는 G7 국가와 초청국까지 포함한 확대 세션에 참가합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와 인공지능 에너지 연계를 주제로 두 차례 연설할 예정입니다. 대통령실은 G7 회의 참석이 6개월간 멈춰있던 정상외교를 복원하는 출발점인 만큼 경제통상 현안의 방안을 모색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안보실 1차장에 군 출신 국방개혁 전문가를, 2차장과 3차장에는 외교 통상 전문가를 발탁했습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15일 브리핑에서 국가안보실 1차장에 김현종 전 청와대 국방개혁 비서관을 임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1차장은 대한민국 안보 역량 강화와 우리 군 개혁을 이끌 적임자라고 소개했습니다. 또 안보실 2차장에는 이뭉순 주 캐나다 대사, 안보실 3차장에 오연주 외교부 주 교황청 대한민국 대사관 특명정권 대사가 임명됐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인사와 관련해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인 외교와 통상에서 가장 일을 잘할 분들로 모셨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대낮에도 벌어지며 분쟁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총리는 이란 정권이 교체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두 나라 분쟁에 개입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보도에 박인배 기자입니다. 도심 곳곳 폭발과 함께 검은 연기 구름이 치솟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사흘째에 접어든 가운데 대낮에도 공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는 공습에 양측의 충돌은 격화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무거운 대가를 치르게 될 거라 경고했고 이란은 파괴적인 대응이 이어질 거라 맞받아쳤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이 이란 최고 지도자를 제거하려 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매체는 이스라엘이 해당 계획을 미국에 알렸고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허위 보도가 너무 많다면서 직접적인 언급은 피했습니다. 다만 군사 공격의 영향으로 이란 정권이 교체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갈등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미국은 직접 개입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양측의 무력 충돌에 대해 현재 많은 통화와 회의가 진행 중이라며 중재에 나설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와 함께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통화했다며 푸틴 대통령이 중재자를 맡는 것에 대해 열려있다고 밝혔습니다. KFN 뉴스 박인배입니다. 미국이 육군 창설 250주년을 맞아 대규모 열병식을 열었습니다. 미국에서 대규모 열병식이 열린 것은 흔치 않은 일로 꼽히는데 관련 내용 백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육군의 열병식이 현지 시간 14일 미국 수도 워싱턴 DC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참관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이날 열병식은 군인 6,700여 명과 차량 150여 대, 항공기 50여 대 등이 참여했습니다. 열병식에 참여한 군인들은 미 육군의 250년 변천사를 보여주기 위해 시대별로 사용한 군복과 무기를 착용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와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과 함께 장병들의 퍼레이드를 지켜봤으며 이후에는 새로 입대하는 장병들의 선서식을 주관했습니다. 또
미 육군은 지구를 누빈 가장 위대하고 맹렬하며 용감한 전력이라며 미국의 적들은 끝내 종말을 맞이하고 완전히 몰락할 것이라 강조했습니다. AP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열병식 계획을 정기적으로 보고받았으며 미군의 힘을 보여줄 수 있는 항공기와 장비의 사용을 군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에도 열병식을 원했으나 참모들의 반대로 개최하지 못한 바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미국에서 대규모 열병식을 진행한 것은 지난 1991년 이라크를 상대로 한 걸프 전쟁의 승전 퍼레이드 이후 34년 만입니다. KFN 뉴스 백재윤입니다. 부사관과 신병 양성 과정에서 모든 병영 생활을 밀착 지도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이들, 바로 훈련부사관인데요. 지난 13일 육군 부사관학교에서 25-1기 훈련부사관 임명식이 개최됐습니다. 김은별 기자입니다. 육군 부사관학교가 김경중 학교장 주관으로 신임 훈련부사관 35명에 대한 임명식을 개최했습니다. 임명된 신임 훈련부사관은 4주간의 원격 교육을 마친 후 육군 부사관학교 훈련부사관 과정에 입교했으며 15주간 교육을 통해 육군 훈련부사관으로 새롭게 탄생했습니다. 육군 부사관학교의 체계적인 교육훈련과 훈련부사관 중대 교관님들이 있었기에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손끝에서 최정의 전투원이 탄생한다는 자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해 임무 수행하겠습니다. 육군 훈련부사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이들은 장병 기본훈련, 전투체력 단련, 병영생활 실무 등 모든 과목들에 대한 지도 능력을 구비하기 위해 철저한 교육훈련 과정과 엄격한 평가를 거쳤습니다. 항상 정기정돈하고 겸손하고 협조하고 인내하며 확인하는 훈련부사관이 되어 육군의 미래를 인도하는 군인이 되겠습니다. 임명된 신임 부사관들은 앞으로 사단 신병교육대대와 육군훈련소, 육군부사관학교, 특수전학교 등에서 교관 임무를 수행하며 최정예 부사관 및 신병을 양성하는 핵심 교육 현장에서 복무합니다. KFN 뉴스 김은별입니다. 육군 7기동 군단이 모범 간부를 초청해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한 기업인의 특별한 후원 사연과 진심 어린 메시지가 참석자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신소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육군 7기동군단이 사령부와 예하부대에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한 모범 간부 부부 40쌍을 초청해 격려 행사를 열었습니다. 국가를 헌신하시는 여러분들 앞에서 설 수 있게 돼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헌신 덕분에 저희들은 편안히 저희 생활을 종사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에 만찬과 숙박을 후원한 기업인 손현문 대표는 베트남전에 참전하고 33년간 복무를 마친 고 손태용 준위의 아들로 2010년부터 아버지의 군복무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군을 위한 나눔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습니다. 손 대표는 고등학생 시절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용사의 집을 찾았던 30년 전 기억이 되살아났다며 이 자리에서 아버지와의 시간을 다시 떠올릴 수 있었던 건 지금도 군을 지키고 헌신하는 군 간부들 덕분이라고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모범 간부들은 이 자리는 자신보다 동료들을 대신해 받은 상이라며 앞으로도 임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감사와 존중 그리고 감동이 함께한 뜻깊은 시간. 육군 7기동군단이 마련한 작은 격려는 군 가족에게 큰 울림으로 전해졌습니다. KFN 뉴스 신소진입니다. 국가보훈부가 광복 80주년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보훈과 음식 문화를 결합한 코리아 메모리얼 푸드 페스타를 개최했습니다. 김은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3일부터 4일간 경기 하남시 미사경정공원에서 개최된 코리아 메모리얼 푸드 페스타에는 호국 선열들이 즐겼던 음식들이 소개됐습니다. 국내 유명 셰프들이 솜씨를 발휘했습니다. 흑백요리사에 출연했던 이모카세 김미령 셰프와 만찢남 조광효 셰프가 독립유공자들에게 바치고 싶은 음식을 각자의 레시피로 요리 대결을 하는 식전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요리 대결에 걸맞게 현장에서 추첨으로 선발된 국민시식단이 승패를 가렸습니다. 지금 이곳에서는 국가유공자들에게 진심이 담긴 음식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재료 하나하나에 감사의 마음을 담고 조리 과정마다 존경의 뜻을 더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셰프들이 레시피를 활용한 요리 부스와 6.25 전쟁에 참전한 22개 참전국 음식 등 다양한 부스에서 140여 종의 음식을 선보였습니다. 친구랑 음식 먹으러 왔는데 그 참전 국가가 적혀 있는 거 보고 그 나라의 음식을 또 맛볼 수 있고 그런 문화를 경험하게 되는 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국가 유공자 분들을 생각하면서 이런 음식을 다양하게 만들어봤는데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고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셔서 많이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파인다이닝 스타셰프 최현석은 일제강점기 프랑스에서 외교 활동을 전개한 독립유공자 서영애 선생이 즐겨 먹은 것으로 알려진 해산물 스튜와 밀빵을 재해석한 요리를 즉석에서 선보이는 라이브 쿠킹쇼를 진행해 많은 시민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이번 푸드페스타는 보훈과 음식 문화를 접목한 보훈문화축제로 독립유공자들의 이야기를 다채로운 음식을 통해 되새겼습니다. KFN 뉴스 김은진입니다. 국군 체육부대 남자축구팀이 지난 주말 홈경기에서 포항 스틸러스를 꺾고 5경기 만에 값진 승리를 거뒀습니다.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특별한 시축으로 시작한 경기에서 이동준 상병의 오른발이 불을 뿜었습니다. 이태검 기자입니다. 전반 5분 이동경 상병의 강력한 슈팅으로 포문을 연 국군 체육부대. 유강현 병장의 슈팅이 이어지며 불씨를 당겼습니다. 기회는 전반 28분 찾아왔습니다. 이승원 상병은 상대 수비가 흐트러진 틈을 놓치지 않았고 골문을 향해 달리는 이동준 상병에게 패스로 연결했습니다. 공을 받은 이 상병은 골키퍼를 속이는 오른발 슈팅으로 선제 결승골을 꽂았습니다. 후반전에도 국군 체육부대 장병들은 골문을 굳건하게 지켜내며 1대0으로 경기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잘 버텨서 전반을 잘 끝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훈련을 통해서 포항이 잘하는 부분을 막고 또 약점인 부분을 공략하려고 잘 준비를 했는데 또 그런 부분들을 잘 맞아가지고 승리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편 경기에 앞서 진행된 시축 행사에서는 두 다리를 잃고도 조정 국가대표로 다시 선 하재헌 예비역 중사가 잔디를 밟았습니다. 2015년 DMZ 목함질의 사건의 생존자로 국가를 위해 헌신한 하 중사에게 관중들은 박수갈채를 보냈습니다. 포항을 꺾고 승점 3점을 추가하며 리그 4위로 올라선 국군체육부대 남자축구팀은 오는 18일 대전 하나시티즌과 원정 경기를 치를 예정입니다. KFN 뉴스 이태검입니다. 2026학년도 사관학교 입학 전형이 한창 진행 중인데요. 내일의 사관학교가 되기 위한 막판 스퍼트 방법을 공군 사관학교 생도의 조언을 통해 알아봤습니다. 김효진 기자입니다. KF21 보라매. 대한민국 공군력의 새로운 도약을 상징하는 전투기입니다. 개발 초기부터 국내외에 이목이 집중된 이 보라매는 다양한 시험 비행을 통해 최근 조립에 본격 착수하며 대한민국 역사의 한 획을 그을 이륙 준비를 차근차근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이 보라매를 조종할 진짜 보라매도 찾고 있습니다. 공군사관학교 78기 모집을 통해서입니다. 올해는 남자 199명, 여자 36명, 총 235명을 선발합니다. 고교학교장 추천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학교에 추천을 받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군사관학교는 공중근무자 신체검사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다른 사관학교에 비해서 신체검사 기준이 엄격합니다. 특히 시력, 굴절률 등 세부적인 기준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생도들은 1차 시험까지 남은 약 한 달의 시간 동안 국어, 영어, 수학 시험을 보는 1차 전형 준비에 집중하라고 조언했습니다. 1차 시험이 수능 시험에 비해서 조금 더 세분화되어 있다 보니까 시간을 미리 타이트하게 잡고 15분, 20분 정도 당겨서 영어가 수능이랑 조금은 다르잖아. 사관학교 기출 문제를 풀어보다 보면은 그 사관학교 시험에서만 좀 잘 나오거나 좀 문맥에서 익추해볼 만한 단어들이 나오더라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도 있을 텐데 그때마다 내 스스로한테 던졌던 질문들을 생각해보고 내가 왜 이 길을 선택했나에 대한 내 질문에 대한 답변들을 생각해보면 그게 믿음이 되고 큰 힘이 되더라. 공사생도만이 누릴 수 있는 특별한 혜택을 통해 내일의 사관생도 모습을 그려보는 것도 동기부여가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른 대학교에는 없는 패러글라이딩,
또는 로켓 동아리 같은 여러 자율학습들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크게 놀랐던 점은 에어쇼에서도 볼 수 없던 다양한 기종들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저는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미 국무부에서 진행한 프로그램으로 올해 신설됐는데 미국에 가서 약 6주간의 연수 기간을 거치면서 독수리가 큰 날개로 하늘을 쓸어 담듯 공군사관학교 78기가 되어 7.8기의 정신으로 내일의 대한민국 하늘을 지배할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 예보람에 우리랑 같이 KF-21 보람에 타러 가자. KFN 뉴스 김효진입니다. 국군 체육부대에 입대해 강인한 군인 정신을 겸비한 스포츠맨으로 거듭나는 선수들을 연속으로 만나보는 송 기자의 챔피언십 포인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대를 타격하지 않고 맨손과 맨발로 제압해 무력화하는 유도부 선수들을 만나봅니다. 송민아 기자입니다. 네, 챔피언십 포인트가 이번에 만나볼 종목은 유도입니다. 옷깃만 잡혀도 바로 넘겨버리는 한판의 승부사들이 모여있는 곳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곳인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기술 들어갈 때 실제로 상대방이 있다고 생각하고 들어가야 돼. 내 몸이 안 움직이는데 어떻게 상대방을 맺힐 수 있겠어. 제대로 들어가, 제대로. 지금 더 힘들어야 시합장에서 웃을 수 있다. 시합장에서 울지 않으려면 지금 더 고통을 이겨내야 된다. 이걸 이제 함으로써 힘든 상황이 오는데 그 상황이 언젠가는 끝나니까 그 또한 이겨낸다고 생각하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더 강해진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유도를 시작했던 계기가 궁금합니다. 5남매 중에 저 혼자만 이제 남자여가지고 몸집도 왜소하고 너무 여성스러워질까봐 부모님께서 유도를 시키셨던 것 같습니다. 유도를 하면 주말에 축구와 간식과 짜장면을 매일 사주겠다, 매주. 그때 감독님이 매주 짜장면 사주셨어요? 두 번째 주말까지 사주셨는데 그 다음 주말부터는 아예 나오지를 않으셔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정말 유도 힘들어서 못하겠다. 네, 팔꿈치 뼈에서 골절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인대가 다 나갔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멍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기억으로. 초등학생인데 디스크가 3개인가 2개가 터지고 뼈가 조각으로 골절이 돼가지고 치료와 이제 재활을 열심히 해가지고 지금까지 선수 생활을 이어온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제 우리 유도 선수들과 함께 체험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선수한테 제가 유효 한 번이라도 하면은 제가 이기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선수는 저를 한 판을 한 3번 정도로 해야 이길 수 있는 걸로 이렇게 어드밴티지를 제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금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화이팅! 한 판이야 벌써? 역시 안 되네요. 아파라. 나의 목표. 6월 말에 지금 군인 세계선수권 대회가 예정되어 있는데 거기서 좋은 성적을 거둬서 금메달을 따는 게 목표입니다. 전 이번 연도 말 11월 달에 국가대표 선발전이 있는데 거기서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어서 2028년도에 있는 올림픽에 나가서 메달을 따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세계 군인 선수권 나가서 좋은 메달을 획득하고 11월 달에 국가대표 선발전 좋은 입상을 해 이제 내년에 있는 나고야 아시안 게임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그 국군 체육부대의 유도부 화이팅 하시고요. 나라를 위해서 또는 대한민국 유도 발전을 위해서 큰 힘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무! 주의 영광 여기서 우리가! 이어서 오늘의 국방단신 전해드립니다. 육군 37보병 사단이 지난 9일부터 닷새 동안 전투지휘 검열을 수검했습니다. 검열은 대테러 대침투 작전과 전시전환 및 전면전 작전으로 구분돼 진행됐으며 이를 통해 부대는 민관 군경 소방의 통합방위 작전 능력을 배양했습니다. 병무청이 서울 영등포구 공군 호텔에서 신임 국방무관 24명을 초청해 병역제도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국방무관은 군사 분야 외교를 맡는 외교관 신분의 장교로 오는 8월부터 미국 등 20개 국가에 파견돼 군사 외교관으로서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설명회는 이들의 병영 정책과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여 재외국민과의 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해군이 창설 80주년을 맞아 우정사업본부와 협업해 대한민국 해군 80년 위대한 항해 기념 우표첩을 발행했습니다. 우표첩에는 해군 주요 역사사진 우표 20종과 현재 해군이 운용 중인 주요 함정 및 항공기를 소개하는 해군 입체전력 사진 우표 20종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표첩은 오늘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인터넷과 전화, 직접 방문을 통해 구매 예약 접수가 가능합니다. 한삽한삽 당신을 누르던 흙을 걷어냅니다. 수업 시간에 울린 총성 깜짝 놀란 표정으로 뛰쳐나온 당신이 보입니다. 전쟁인지 총싸움인지도 모른 채 이 땅을 지키라는 명령만 들었겠지요. 친구들과 함께 해맑게 총을 들고 있었을 당신을 떠올려 봅니다. 탕탕탕 힘없이 쓰러지는 친구들을 보며 하염없이 흘렸을 눈물을 닦아냅니다. 녹슨 철모 작은 구멍 사이로 피 흘리던 당신을 어루만집니다. 하얀 골격으로만 남은 어린 영혼의 수십 년간 묻어있던 흙을 털어냅니다. 이제 당신이 넋으로 지켜낸 이곳에 우리가 서 있겠습니다. 칼 같은 거수 경례로 당신의 가시는 길을 배웅합니다. 이제 우리가 서 있겠습니다. 강모 얼룩무늬
6월 16일 기상정보입니다. 현재 한반도는 남해안으로 통과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흐린 가운데 충청 이남 지역으로는 시간당 1에서 5mm의 비가 내립니다. 어제 저녁부터 새벽 사이 경기 경북 지역은 호우주의보가 발효되어 최대 시간당 20에서 30mm의 비가 내렸었는데 집중호우 성비는 현재 종료가 되었습니다. 충청 이남 지역으로 내리는 비는 오후에 종료되겠습니다. 오늘은 종일 구름이 많은 가운데 오후부터 뇌우와 돌풍을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20mm입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오후에 내륙 일부 지역에서 뇌우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대구, 부산 19도가 예상되며 한낮 최고기온 서울 29도, 대구 31도가 예상됩니다. 작전 기상입니다. 오늘은 구름으로 인해 항공 및 해상 작전에 일부 영향을 받겠으며 소나기, 뇌우가 발생하는 지역으로 전 작전에 일부 영향을 받겠습니다. 주간 기상 전망입니다. 이번 주도 잦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목요일 오후 중반부터 시작되는 비는 일부 지역에서는 소강이 있을 수 있겠으나 대부분 지역에서 일요일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최대 150mm의 비가 예상된 만큼 집중호우의 대비도 필요하겠습니다. 기온은 강수로 인해 평년보다 낮겠으나 한반도로 다량의 수증기가 유입되어 습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이상 공군 기상단 제공 기상정보였습니다. 이것으로 KF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